안녕하십니까. 펑션베이 사업그룹 기술사업팀에서 사용자 기술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백성호 수석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리커다인 트랙 툴킷을 활용해서 포크레인 탱커와 같은 궤도 차량 동력학 모델링과 동력학 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쪼록 궤도 차량에 대한 이해와 실제 업무에 도움도 될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탱크나 포크레인에서 바퀴를 대신하는 부분을 무한궤도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무한궤도가 장착된 궤도 차량은 타이어나 바퀴가 달린 차량과 동력학적인 움직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번 웨비나에서는 무한궤도로 움직이는 궤도 차량의 특징을 알아보고 궤도 차량을 동력학 해석을 위해 모델링하고 해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리커다인의 궤도 차량 전용 툴인 트랙 툴킷을 이용하면 궤도 차량 동력학 모델링과 해석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마지막 순서로 동력학 해석을 궤도 차량 설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해석 예들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궤도 차량은 타이어나 바퀴가 달린 차량과 동력학적으로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타이어가 장착된 차량과 궤도 차량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영상에서는 동일한 무게인 두 대의 로더 차량이 등장하는데 바퀴 부분만 차이가 있습니다. 리포터 뒤로 보이는 왼쪽 차량은 오프로드용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다른 차량은 타이어 대신 전 후륜에 궤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두 차량이 동시에 출발합니다. 사진에서처럼 타이어 차량이 앞선 위치에서 출발을 합니다만 세 번째 사진과 같이 곧 역전을 당합니다. 이유는 진흙탕에서 헛도는 타이어에 비해 궤도 차량의 궤도가 진흙 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궤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궤도가 주행 방향으로 굴러가는 휠 앞 진흙 위에 계속해서 놓여지죠. 이렇게 진흙 위에 놓여진 궤도 위를 바퀴가 굴러갑니다. 이처럼 궤도 차량은 지면이 어떻게 생겼던 그 위에 궤도를 놓고 또 그 위를 바퀴가 굴러가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지면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쉽게 주행할 수 없는 환경에 기차와 같은 레일을 깔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상상력이 무한궤도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자동차에 대포를 달거나 기중기나 큰 삽도 달아서 최종적으로는 탱크와 포크레인과 같은 특수한 목적에 사용되는 궤도 차량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궤도 차량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포크레인과 같이 정지 상태에서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 궤도 차량의 경우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위해 기차 레일과 같은 형태의 단단한 스틸 궤도가 적용되는데 휠에 플랜지가 있어서 이 휠이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주행을 위해 구동력을 전달하는 스프라켓의 이빨도 큰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궤도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탱크와 같이 빠른 속도의 주행과 기동성이 요구되는 궤도 차량의 경우 바퀴가 궤도 위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짧은 궤도 링크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궤도 중앙에는 휠이 좌우로 벗어나지 않도록 측방향 움직임을 잡아주는 가이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프라켓의 경우에도 빠른 속도의 회전을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궤도 양쪽에 두 개의 스프라켓이 쌍을 이루어 장착됩니다. 좌우에 비교해서 보실 수 있는 사진들처럼 궤도 차량은
운용되는 차량의 목적, 특히 차량 속도에 따라 궤도와 휠, 스프라켓 형상이 틀려집니다. 최근에는 차량의 경량화, 궤도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의 감소, 운용 비용 절감을 위해 벨트 형태의 고무 궤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보시는 사진들 중 위쪽의 사진들은 고무 궤도가 장착된 저속 궤도 차량들입니다. 저속 궤도 차량에 장착되는 고무 궤도의 구조를 살펴보면 스프라켓 휠과 접촉하는 궤도 링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메탈 코어가 벨트 중앙에 위치하고, 일반적인 벨트에서와 같이 궤도의 장력을 유지하는 스틸 쿼드가 그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틸 코어와 쿼드로 이루어진 벨트 전체는 고무 재질로 감싸여 있고, 지면과 직접 접촉하는 위치에는 고무 러그가 성형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고무 궤도가 적용된 전투용 차량입니다. 고속 주행에 적합하도록 고무 궤도와 스프라켓 형상이 설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궤도 차량이 주행할 때 궤도, 바퀴, 스프라켓들이 서로 맞물려 움직이는 이런 거동들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왼쪽에 보이는 궤도 차량들을 동력학 모델로 정의하고 해석하면 오른쪽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모델은 포크레인 하부 시스템과 탱크를 리커다인으로 각각 동력학 모델로 정의하고 해석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한 궤도 차량 동력학 모델과 해석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궤도 차량 무한궤도는 보시는 것과 같이 궤도 링크가 연속해서 연결되어 전체 궤도 어셈블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즉, 동력학 해석을 모델링하기 위해 정의하고 계산해야 하는 부품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동력학 모델링과 해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궤도 링크를 만들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한 후 연결하는 링크 사이의 힘 요소를 정의하고, 다음 링크 만들고 위치 이동 후 힘 요소 정의하고를 반복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무척 힘든 작업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화된 모델링 도구와 무한궤도에 특화된 해석 방법이 적용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리커다인 트랙 툴킷은 궤도에 특화된 동력학 모델링 도구들과 동력학 해석 적분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무한궤도의 또 다른 특징은 궤도 링크와 스프라켓, 궤도 링크와 휠, 궤도 링크와 노면 사이에 발생하는 수많은 접촉을 모델링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궤도 링크와 부품들의 접촉은 구분해서 각각 정의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반복 작업입니다. 궤도 어셈블리를 모델링하고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접촉을 정의하고 해석할 수 있는 궤도에 특화된 도구와 해석 방법이 필요한데, 리커다인 트랙 툴킷은 이러한 기능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궤도 차량을 모델링하고 해석하기 위한 리커다인의 트랙 툴킷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빠른 모델링과 최적화된 동력학 해석기 측면에서 리커다인 트랙 툴킷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쉽고 빠르게 모델링할 수 있는 도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리커다인 트랙 툴킷에는 궤도 차량의 궤도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부품들이 도구화되어 있어서 아이콘을 누르고 화면에 선택한 부품의 위치를 정의한 후 간단한 수치를 입력하면 기본적인 형상의 궤도 링크를 손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속 차량을 위한 도구 중에는 CAD 형상을 불러와 사용자가 원하는 형상의 궤도를 정의할 수 있는 도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궤도 시스템을 이루는 스프라켓, 휠, 궤도 링크 등의 부품들을 정의한 후 무한 궤도 어셈블리는 전체 생성을 자동화해서 처리하는 도구를 이용해 생성합니다. 어떻게 모델링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셈블리 아이콘을 누르고 화면에서 무한 궤도가 감겨야 하는 휠과 스프라켓을 영상과 같이 차례로 선택해 줍니다. 이때 휠의 순서,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선의 방향에 주의하며 진행합니다. 자, 선택이 완료된 후 대화창에서 확인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궤도 링크가 생성되고 위치가 조정된 후 링크와 링크 사이가 연결되는 힘 요소도 자동으로 정의됩니다. 그럼 접촉은 어떻게 정의할까요? 네, 자동으로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서 해석만 실행하면 됩니다. 해석을 실행하면 앞서 정의된 모델링에서 자동으로 정의된 궤도 링크와 링크 사이의 연결, 휠, 스프라켓 노면과의 접촉이 궤도 링크에 최적화된 동력학 해석기를 통해 계산됩니다. 그 결과 보시는 영상과 같은 결과를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궤도 차량 동력학 모델링에 사용되는 리커다인 트랙 툴킷 도구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 기동용 궤도,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에 맞는 궤도 링크 정의입니다. 기본적으로 입력 수치 정의에 맞추어 링크를 생성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링크 부품들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그에 맞는 접촉도 자동으로 정의됩니다. 스프라켓과 휠도 위치와 기본 입력 수치를 정의해서 생성합니다. 계속해서 저속 주행용 궤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고속 기동용 궤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수치 입력으로 단순화된 궤도 링크를 생성할 수 있고 사용자가 정의한 CAD 파일을 적용한 후 특정 공면을 링크의 측방향 접촉면으로 지정하여 보다 정확한 접촉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저속 주행용 스프라켓입니다. 링크와 마찬가지로 기본 형상 스프라켓과 CAD 파일을 이용한 스프라켓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속 주행용 휠도 동일한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리커다인 트랙 툴킷에 있는 고속과 저속 주행용 궤도를 위한 여러 도구들을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고무 궤도인 경우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앞서 저속 주행용 궤도 링크를 위한 도구들 중에 CAD 파일을 적용하여 모델링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CAD 파일을 적용하여 링크, 스프라켓, 롤러 휠의 접촉면을 지정해서 오른쪽 결과와 같이 보다 실제와 가까운 동력학 모델링과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모델에서 궤도 링크 부분만 고무 궤도를 적용한다고 하면 궤도 링크를 정의하는 데 사용했던 CAD 링크 기능을 사용하여 고무 궤도의 형상과 입력 수치들을 정의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고무 궤도를 위한 링크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링크를 사용하여 전체 궤도 어셈블리를 정의하면 보시는 바와 같은 모델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제 모델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고무 궤도 링크로 지면과 접촉하는 패턴이 하나의 링크에 정의되고 스프라켓 이빨과 접촉하는 부위가 실린더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무 궤도의 형상이 이런 기본 형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트랙 툴킷에 있는 컨버터 기능과 프로세스 넷으로 제공하고 있는 클론 바디 체인지 툴을 이용하면 모델링과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복잡하고 어려운 순서를 차례로 진행해야 하는 관계로 권장하는 모델링 방법은 아닙니다. 현재 리커다인 차기 버전에는
다양한 형태의 궤도 링크 모델링과 해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툴이 개발되어 이미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기 버전에서는 좀 더 다양한 형태의 고무궤도 시스템을 보다 쉽게 모델링하고 해석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궤도 차량의 원리와 특징을 살펴보고 동력학 해석을 위해 모델링하고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리커다인 트랙 툴킷을 이용해 궤도 차량을 모델링하고 해석할 때 어려운 조건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모델링하고 해석한 결과를 실제 궤도 차량 설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궤도 차량 동력학 모델을 사용한 동력학 해석은 크게 나누어 세 가지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설계 목적에 맞도록 차량이 운영될 수 있는지 동력학 해석을 통해 차량 성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지형에서 주행하는 시나리오를 동력학 모델로 해석해서 원하는 성능으로 주행이 가능한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주행 해석을 통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궤도 링크에서 발생하는 불연속 접촉 하중은 접촉이 일어나는 부품들을 매개로 해서 주요 부품으로 전달됩니다. 이러한 부품 중에 진동에 민감한 부품에 대해서는 동력학 해석 결과를 분석해서 진동에 따른 문제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진동 중에는 탑승자에게 전달되면 불쾌감을 유발하는 진동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석에 전달되는 가속도를 측정, 분석해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주파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지 상태나 주행 중에 궤도 차량 상부에 장비된 장비들을 움직이는 시나리오를 동력학 모델에 구현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원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지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들은 관련 해석 예들입니다. 위쪽 로더 모델 영상은 피봇 주행과 범퍼 통과 해석 예로 궤도 링크에서 발생해서 각 부에 전달되는 하중이나 진동 특성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영상은 고속으로 움직이는 탱크가 다양한 지형에서 주행할 때 주행 성능을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영상처럼 특정 노면 조건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동력학 해석을 통해서 계산되는 결과 중에 조인트나 힘 요소들로부터 동적 하중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들과 유연차 해석을 결합하여 설계된 부품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커다인은 동력학 해석과 유연체 해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체 하중 조건을 동하중으로 적용하여 보다 정확한 유연체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궤도에 발생하는 장력 변화, 차량 상하 연결부에 발생하는 하중 이력, 궤도와 스프라켓, 휠 접촉 하중 등을 유연체 동하중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예는 굴삭기가 주행할 때 발생하는 부품의 스트레스를 해석한 동력학 해석과 유연체 해석을 동시에 수행한 예입니다. 굴삭기가 주행하며 발생하는 하중의 이동, 궤도의 복합적인 동력학 거동이 상하 프레임에 연결된 부품에 전달됩니다. 이 하중들을 유연체의 동하중 조건으로 해석해서 프레임에 발생하는 응력 변화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궤도 링크의 경우에서 주행 시 궤도 링크 양옆에 연결된 링크들로부터 당겨지는 접촉 하중과 지면과 휠, 스프라켓과 접촉하며 발생하는 직접적인 접촉 하중들이 유연체로 정의된 궤도 링크의 동하중 조건으로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궤도 링크에 발생할 수 있는 응력 변화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궤도 차량을 이루는 부품의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라 차량의 성능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행을 위한 구동력을 전달하는 스프라켓의 경우 취향에 따라 전달되는 구동력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 궤도와 스프라켓 사이에 상대적인 움직임이 변화해서 두 부품의 마모 정도가 변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스프라켓 치형을 변경해 가며 해석을 수행한다면 치형 변화에 따라 어떤 효과가 있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궤도 링크 어셈블리의 장력을 조절하는 장치나 각종 제어 장치들의 설정값을 변경해 가며 해석을 수행하고 그 차이를 분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궤도와 지면과 접촉되는 부위인 그라우저나 패드의 형상에 따라 차량의 주행 특성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동력학 해석을 통해 이러한 부품들의 형상에 따른 효과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예는 궤도가 장착된 로봇을 제어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해석과 양쪽 트랙 어셈블리의 속도 제어를 통해 차선을 변경하는 전차 모델의 해석 예입니다. 모델링된 제어 장치 설정 값들을 변경해 가며 해석을 진행해 입력 수치 변화 정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저속 차량의 그라우저와 고속 차량의 슈페드, 고무 트랙의 패턴들은 주행이나 장애물을 통과할 때 차량의 주행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시는 예는 리커다인과 코심이 가능한 EDM과 연동 해석 결과입니다. 궤도링크와 자갈의 접촉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리커다인에서는 궤도 차량에 대한 동력학 해석을, EDM에서는 바닥에 깔린 자갈을 해석하고 두 프로그램의 연동 해석을 통해 궤도와 자갈 사이의 접촉을 계산합니다. 유체 해석이 가능한 파티클 웍의 경우 리커다인과 연동 해석을 통해 궤도 차량이 수로를 통과하거나 수면에 떠 도어하는 경우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해석을 통해 궤도 차량에 장착된 궤도의 슈페드 형상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궤도 차량 동력학 모델과 해석의 다양한 활용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궤도 차량에 더욱 근접한 동력학 모델을 정의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이것은 궤도의 물리적 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동력학 모델을 정의한 후 시험 비교 검증을 통해 동력학 모델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궤도 링크의 물리적 특성은 보시는 것과 같이 궤도 링크 어셈블리가 정의될 때 궤도와 궤도를 연결하는 부싱 포스의 특성으로 정의됩니다. 보시는 대화창은 궤도 링크 어셈블리의 궤도 연결 부싱 포스를 정의하는 대화창인데, 입력값 중 병진 레디얼 방향 값들과 Z축 회전에 대한 값들이 특히 중요합니다. 궤도에 적용하는 장력은 병진 레디얼 방향 강성과 감쇄 특성에 좌우되는데, 실제 궤도 차량의 궤도 처짐량과 비교하여 설정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실제 차량에서는 보시는 사진처럼 텐셔너 위치를 조정해서 이와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러 휠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처짐량 비교를 위해 실제 차량에서 궤도 링크의 처짐 정도를 측정할 때 휠들의 위치와 동력학 모델에서 휠들의 위치가 서로 동일해야 합니다. 궤도 링크와 링크 사이의 회전에 관련된 특성인 Z축 회전 강성은 그림과 같이 궤도 어셈블리만 놓였을 때 실제 궤도 높이를 측정한 후 동력학 해석 결과와 비교 검토하여 설정합니다. 구체적인 설정값들의 효과를 해석 예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궤도 링크 어셈블리의 특정 링크, 오른쪽 동영상에 보이는
검은색 링크가 이동하며 각 위치에 있을 때 측정된 값으로 모니터링하는 궤도 링크와 연결된 양쪽 링크에서 당기는 힘, 즉 궤도 장력을 그린 것입니다. 아래 노란색 선은 모니터링한 링크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링크와 휠 사이의 접촉력을 그려둔 것입니다. 링크가 이동하며 위치에 따라 얼마만큼의 장력 변화가 생기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장력 그래프 중 빨간색 선은 병진 레디얼 방향 강성을 예제 모델에서 5000으로 설정했을 때의 장력 그래프입니다. 아래쪽 파란색 선은 동일한 병진 레디얼 방향 강성을 1000으로 설정했을 때 장력 그래프입니다. 설정값 변경에 따라 빨간색 선에 비해 파란색 장력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낮아진 것과 함께 동영상에서도 궤도의 처짐 정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 선은 병진 레디얼 방향 강성을 1000으로 그대로 설정한 상태에서 텐셔너 위치를 조정해서 연결된 전방 아이들러 위치를 앞쪽으로 점도 이동시킨 경우입니다. 아이들러 위치 조정에 따라 장력이 변화된 것과 함께 영상에서도 궤도의 처짐 정도가 강성만 1000으로 설정했을 때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동영상들을 비교해 보면 각 케이스별로 궤도의 처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측정값과 이 값들을 비교해서 궤도 차량 동력학 모델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Z축 회전 강성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궤도 어셈블리만 모델링한 상태에서 해석을 진행한 결과와 실제 궤도에서 측정한 높이를 비교하여 설정합니다. 보시는 영상에서는 비교를 위해 아래쪽 링크 어셈블리의 강성을 좀 더 낮게 설정하여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고무 궤도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스틸 트랙의 경우 링크와 링크 사이는 핀과 부식 요소로 체결되어 보통 회전 방향의 강성은 매우 작은 수치로 정의됩니다. 자, 지금까지 궤도 차량의 동력학적 고동의 특성, 이를 표현하기 위한 동력학 모델링과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 그리고 리커다인 트랙 툴킷을 이용한 모델링과 해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쪼록 전달해드린 내용들이 궤도 차량 동력학 해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해석에 적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